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실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주 많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한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실격 처리되거나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주어지는 유의사항을 하나하나 문구별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하셨듯이 아주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이 내용을 잘 알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도 이 내용을 보셔야 하지만 평소에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주 이 내용을 복기하셔서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연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시죠. 일단 여러분께서 알아보실 내용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입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 중에서도 이 아주 자그마한 실수 하나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무시한 시험이 바로 이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이죠. 보통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시험 시간이 4시간 30분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수험자에게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구사항 지금부터 하나씩 저와 함께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알아보시죠. 1. 요구사항 가 지급된 재료와 시험장 시설을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안전에 유의하여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반드시 주어진 재료만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전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전선을 지참해 간다면 이것은 시험장에서 주어진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격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시험이 바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이 형평성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치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져간 그런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도 나와 있게 되는 말처럼 제한 시간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중간에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하는 자세가 조금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감독관이 실격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 단 지급된 재료와 도면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면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를 지급된 재료에서 선택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를 최근에는 우리가 보완 재료라고 해서 조금 더 여러 개의 재료를 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건 일종의 좀 제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 도면에 따라 배관 및 기구를 배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을 제어함이라고 가정하고 전선관과 케이블을 접속하시오. 기구 배치 도면에 따라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면이 있지만 우리가 꼭 이 기구 배치 도면에서는 여러분께서 작업하는 치수를 반드시 꼭 잘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용만 알아봤습니다. 전기 설비 운전 제어회로 구성 제어회로의 도면과 동작상을 참고하여 제어회로를 구성하시오.
전원 방식은 삼상 3선식 220V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전동기의 접속은 생략하고 접속할 수 있게 단자대까지만 배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공사 방법을 전기사업법령이나 아니면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자, 감독위원에게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전에 이 재료가 이상하다면 바꿔야지 만약에 시험 치르다가 재료가 이상합니다 라고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은 감독관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수험생이 파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상 재료의 여부를 수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에서의 제반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허용 치수 오차 한번 볼까요? 외관인 경우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0mm, 3cm죠. 그리고 제어판 내부에서는 5mm까지 허용됩니다. 물론 이제 외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3cm까지는 조금 봐줄 수 있는데요. 이제 제어판 내부의 경우에는 5mm가 굉장히 좀 뭘까요? 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5m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은 요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치수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 부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기구가 적절한 간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서 수직 수평 이렇게 조금 미관상 보기 좋게 작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그 다음에 8배 이하로 작업해야 됩니다. 예전에 6배 이상이라는 말만 있었어요. 6배 이상이라는 말만 있다 보니까 너무 곡률 반지름을 부드럽게 이렇게 좀 직각으로 구부리지 않고 좀 너무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작업해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8배까지의 규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구 컨트롤 박스나 팔각 박스나 제어판이나 단자대 자, 이런 것과 전선관이나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300mm 이하의 새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30cm 이하가 될 때에는 새드를 설치하고 전선관이나 케이블이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드를 적절히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cm 미만이면 새들 한 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박스라든지 아니면 관 서로 만날 때는 이렇게 새들 위치하고요. 제어판에서도 끝날 때는 이렇게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P관 혹은 CD관인 경우에도 이렇게 새들을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거는 뭐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 단자대죠. 단자대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새들을 각각 일반적인 관이나 케이블에서도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선인 부분, 여기 팔각 박스와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만나게 되는데 400mm, 즉 40cm 미만인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새들을 한 개만 넣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기구들과 전선관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판의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보냐면 바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커넥터가 끝나게 될 때 제어함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작업할 때 이 커넥터의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제어함 위를 올라타야 됩니다. 자, 이때 올라타는 길이가
5mm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끝나는 부분에 맞대는 것이 아니라 커넥터가 제어함을 약간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단자대와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전선관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단자대와 그 다음에 배관이 만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다가는 커넥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넥터가 만나는 곳은 일종의 제어함이나 팔각 박스 같은 이러한 구멍, 홀이 뚫려 있는 곳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홀이 있다면 여기에 홀 마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홀 커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박스, 뭐 3구 박스라든지 2구 박스에 푸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자,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홀 마개를 설치를 해서 예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7번째, 제어판 내의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같이 균형 있게 배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8번째, 소켓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타이머 소켓이 있거나, 만약에 타이머 소켓이 있을 때 둘 사이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이 꽂는 기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타이머나 MC와 같이 보통 베이스보다 꽂는 기구가 조금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사이에 홈이 적어도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가 줄 수 있는 양쪽의 너비, 즉 5mm에서 한 1cm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격해야 된다. 그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제어판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에 노출 배선하고 전선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제어판 안에서 특히 이 전선의 미관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 제어판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머 이런 사이에, 기구 사이의 배선은 반드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어판에서는 이 외곽으로만 배선이 돌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10번, 이 주회로는 2.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회로는 1.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회로의 전선 색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보호도체는요 2.5 스퀘어짜리 전선 사용하고요, 녹색, 황색 전선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퓨즈 홀더 1차 측 주회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퓨즈 홀더 2차 측, 2차 측 모두 다 보조회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황색을 쓰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유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서 만약에 특정한 색깔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호등도 그렇잖아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동작되고 있더라도 경찰관이 이렇게 수신호로 지시를 하게 된다면 경찰관 지시 따르는 게 도로교통법에서는 더 우선 적용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구사항이나 유의사항에 특정한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 퓨즈홀더 1차 측에는요 2.5 스퀘어 이 갈색과 회색 전선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퓨즈홀더 2차 측은 황색 전선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퓨즈홀더에 여러분 1차 측과 2차 측의 색상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퓨즈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놓으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전원을 넣은 동작 검사가 여러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퓨즈를 끼워 넣어서 동작 검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 색상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 흑, 회가 아니에요.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제조사에 따라서 어떤 케이블이 시험장에서 지급될지를 사실은 명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든 조항입니다. 14번, 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요. 단자 조임이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단자 조임이 불량이 있느냐? 바로 피복이 제거된 나선이 2mm 이상 보이거나 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피복이 단자에 물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상도 좀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피복이 단자에 물리게 되면은요, 이거는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러한 조임 불량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 단자의 전선 3가닥 이상 접속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격한 심사위원은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기 기능장에서는 무조건 실격이거든요. 근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좀 감독관마다 감점을 주거나 실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연습할 때 단자 하나에 전선 3개가 절대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 자, 리밋 스위치 단자대,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에는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에는 위쪽부터 L1, L3, 그 다음에 보호도체, 그 다음에 UVW 보호대체, 그 다음에 LS1, 2 혹은 E1, E2, E3 순서대로 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자대가 혹시 이렇게 가로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좌에서 우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있게 된다면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단자대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 단자가 배치되어야 된다.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번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투입한 동작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벨 시험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전원 혹시 개별적인 전원 장치라든지 아니면 좀 특정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 간접적 전원 투입 연습은 동작 시험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전원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을 맞춰서 조금 벗겨 놔주세요. 예, 10cm 정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cm 정도 벗겨두게 됩니다. 18번 전자 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의 소켓의 방향은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조하여 홈이 아래로 향하도록 배치하고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요. 홈이 아래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그 다음에 소켓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구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8핀 릴레이든 아니면 타이머든 이렇게 홈이 있게 되는데 홈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구 소켓이 상이할 경우 꼭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되면은 그날 감독위원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위원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9번 8핀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 뭐 타이머나 릴레이나 플리커나 혹은 온도 계정기나 아니면 플로트레스 뭐 이런 것의 기구의 구분 없이 지급된 8핀 소켓을 적용하여 작업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기구에 해당하는 소켓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소켓 베이스 모두 다 8핀 공용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20번 보호도체, 접지도체 말하는 거죠.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에서 제어 판넬의 단자를 거쳐서 출력 단자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공통 접지라고 하게 되죠. 또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맞아요. 직간접적으로 아니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타 외부로의 보호도체의 결선은 실시하지 않아도 좋다 설명하고 있네요. 21번 기타 공사 방법 등은 감독위원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하도록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시험이 시작되게 되면은요, 가급적 개별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궁금한 거라고 하는 것을 감독관에게 개별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요. 사실 개별 질문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독관이 한 3분 정도가 계시는데 혹시 한 분에게 물어봤는데 그 감독관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답한 게 나중에 사실 공식적이지 않은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궁금한 것은 시험 보기 전에 감독관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이상한 것이 있더라도 감독관에게 이게 공식적인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질문해서 사적으로 받은 대답은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전기 사업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며 안전성도 있어야 합니다. 자,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돼요. 작업 복장 상태라든지 안전사항 이런 것들 다 채점 대상됩니다. 너무 옷을 특이하게 입고 오거나 불편하게 입고 오거나 혹은 위험하게 되면 안 되고요. 작업하는 상태가, 작업하는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좀 위험스럽게 작업한다면 감독관이 언제든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별하게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자, 일단 기권했다.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죠. 자, 그 다음에는 실격 대상들이 있어요.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 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지급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작품. 개인적으로 재료를 따로 챙겨왔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중에서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해서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에 합의하여 판단할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작업하는 방법 등이나 재료를 다루는 취급 방법이 좀 위험해요.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역시 감독위원 합의하면은 우리가 실격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에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다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이 경우도 실격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하는 장비,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하는 경우,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장비인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면 감독위원이 역시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 전에 준비 작업 및 범용 공구가 아닌 경우에 최적화된 용구, 개인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런 것들도 역시 안 됩니다. 다음에 오작,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작, 오동작, 이 전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동작이죠. 당연히 도면된 대로 이 전기적인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 완벽하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동작이 안 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실격 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시퀀스,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도의 동작상, 부품의 방향, 결선 상태가 다른 경우.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푸시버튼 스위치, 이것도 해당되는데요. 램프의 색상, 버튼의 색상 이런 거 달라도 역시 우리가 오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회로, 갈흑, 회, 보조회로 황색인데요. 이 배선의 전선을 잘못 선정했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잘못 골랐다. 역시 오작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의 단자대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 이 제어판에 있는 모든 선은 단자대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외부와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직접 연결되게 되면은 이것도 실격.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전선관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해서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도저히 이거 작품으로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역시 오작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다음에 보호도체 결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호도체 회로 녹색, 황색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이 도면과 다른 경우, 이거 다른 색깔로 접지선 썼다 이러면 역시 우리가 오작으로 대하는 겁니다. 7번째,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이 마지막에 박스 뚜껑만 덮으면 되는데 라고 시간이 적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세요. 이 박스가 뚜껑이 완전히 덮어지지 않는다면 오작입니다. 다음에 8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 5cm를 넘는 곳이 3개수 이상,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cm를 넘는 곳이 1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오작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벗어난 경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9번째,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 기구와 전송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새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새드를 너무 이게 구간이 짧다고 설치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간이 짧아도 새드를 한 개라도 반드시 우리가 꽂아야 됩니다. 11번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의 L1, L2, L3 PE 도체 또는 UVW PE 도체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리밋 스위치 단자대 L1, L2 배치 순서가 다른 경우, 플로트레스 단자대 E1, E2, E3의 배치 순서가 다른 경우, 이렇게 단자대에서 순서가 다른 경우 역시 오작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단자에 전선 3가닥 이상 접속된 경우, 이것도 오작 처리되는 겁니다. 실격이에요. 역시 반드시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에 제어판 내의 배선 시 기구 사이로 수직 배선한 경우 당연히 오동작.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인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겁니다. 25번 시험 종료 후에 여러분이 완성 작품에 대해서만 동작 여부를 감독위원이 확인합니다. 미작, 제가 완성은 못했는데요. 전원 한번 넣어봐 주세요.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된 것만 감독위원께서 전기를 넣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련된 내용들 제가 PDF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다산에듀 공식 카페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에다가 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고 시험 전에 꼭 정리하고 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다산에듀와 다산전기학원에서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연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학습된 내용을 잘 수련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평소에 연습한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대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듀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